자, 현금서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까? 요 공식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득의 종류를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 유, 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순, 전, 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제가 안 적겠습니다. 안 적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룸 수익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 10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룸에 이게 10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10개 수익률이 돌았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있냐 봐야겠죠. 한 가구에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월세를 받았을 경우에 자, 계산은 1년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자, 이 한 가구당 제가 400만 원을 1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죠? 이걸 한 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보면 됩니다. 한 가구를 뭐다? 하나의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원룸이 10개의 가구가 존재한다면 한 가구당 400의 월세를 받는다면 이것이 몇 개 되겠습니까? 10개 되겠죠? 이거 10개란 뜻입니다. 10단위라 씁니다. 10단위. 되겠죠? 10세대란 말이 되겠죠? 세대나 단위나 같은 말입니다. 단위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의 기준을 단위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이란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이론상 가능한 것이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4천만 원의 총소득이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총소득이 가능도 있고 유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100% 가능한 것이 4천만 원이지만 여기 뭐가 발생했다? 공실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세대가 공실이 된다면 마이너스 40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영업의 소득도 기타 소득이겠죠. 뭐 광고탑을 세울 수도 있고 뭐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플러스하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효력이 있죠. 유효는 효력이 있다. 무효, 유효 이러면 민법 시간 맨날 하대. 유효는 효력이 있대요. 무효는 효력이 없대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효력 있는 총소득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현재 3,600이 효력 있는 총소득이 되겠죠. 실제로 들어온 총소득이 되겠죠. 이게 3,600만 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비 부분이 존재합니까? 있죠. 이 경비 부분이 존재한다는 경비는 빼야 되겠죠? 경비는 무조건 발생하잖아. 이 경비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경비 부분의 종류를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 관리비도 있고 되겠죠. 수수료도 있고요. 자, 재산세 부분도 있고 광고료 부분도 있겠죠. 그죠? 자, 보험료도 있겠죠. 순서로 본다면 자, 보험료, 광고료,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우리가 영업 경비 항목이다. 뭐 영업 경비든 소득 경비든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경비 부분이 있겠죠. 그럼 경비 부분이 자 600이 존재하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순이 돌았죠. 경비 빠지면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자, 영업을 빼고 그냥 소득으로 적어도 같은 말입니다. 순소득이라 적어도 같은 용어 되겠죠. 순소득이 현재 3천만 원이 나의 순소득이 돌았으면 빚이 있으면 빚 갚아야 됩니까? 빚 갚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갚아나는 것을 부채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부분도 있고 이자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금 부분과 이자를 갚는다면 이 원금이 500이 되고 이자가 1000이 갚았다면 자, 이 부채 서비스 1,500을 갚았죠. 그러면 세금 내기 전에 내호주머니 들어온 것이 얼마라는 거요? 1,500이 됩니다. 적자입니까? 적자가 아닙니까? 적자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했죠. 그러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를 안 냅니다. 소득이 존재하면 소득세를 내겠죠. 그러면 여기 한 150 정도 내었다 봅시다. 그러면 세금 낸 이후에 내호주머니 현금이 들어오겠다 이 뜻입니까? 세후 현금 소지가 여기 돌았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1,500에 자 15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350만 원이 진짜 내 호주머니 도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영업
수지 계산 순서 이 공식을 활용하여 쓰겠다 이 뜻이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보유로 발생하는 것이 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영업수지 계산 순서라 씁니다. 이걸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영업수지 계산 순서라 쓰겠죠. 이거를 팔 수 있습니까? 예? 팔 수도 있겠습니까? 팔겠죠. 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을 지분 복귀 계산 순서라 씁니다. 이걸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죠? 지분 복귀액 계산 순서입니까? 지분 복귀액 계산하는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가 됩니다. 되겠죠. 순서가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 비용이 처음에 샀는 거 있겠죠? 이 원룸 살 때 제가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6억 주고 샀어요. 이거 6억. 자, 총 매수가 얼마다? 예? 총 투자액이 6억입니까? 은행에 돈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 빌렸습니다. 제가 은행에 저당에 3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제 돈 얼마로 했습니까? 예? 3억을 제 돈 들었죠? 그러면 내 돈 3억과 은행 돈 뭐다? 예? 3억을 합쳐서 전체 뭐다? 6억을 주고 이 물건을 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 6억을 주고 샀는데 누가 8억을 주겠대요. 2억 더 얹어 주겠대요. 그럼 지금 팔겠죠? 그래서 이걸 매도 가격이라 씁니다. 돈 많이 주면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매도하는 가격이 되겠죠? 매도 가격이 된다. 그러면 이거 8억 주고 지금 팔아 보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경비들이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겠죠. 가장 큰 게 중개수로. 그죠? 자, 그러면 한 2천만 원 들어겠습니다. 뭐 남는 것도 많으니까요. 스스로 2천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후주머니 되겠죠? 순 매도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7억 하고 8천만 원이 이렇게 돌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죠? 아직 제가 안 갚은 돈 많죠? 미상한 저당 잔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저당 잔금액이라 보겠습니다. 얼마 지금 제가 돈 갚았어요? 여기 얼마 갚았어요? 500밖에 안 갚았죠. 빌린 돈은 지금 얼마를 빌렸습니까? 3억을 빌렸죠. 덜 갚은 게 얼마다? 2억 9,500을 덜 갚았어요. 이걸 미상한 저당 잔금이 되겠죠. 그러면 2억 9,500을 덜 갚았죠. 이걸 미상한 저당 잔금액을 빼줘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덜 갚았으니까 내 돈이 얼마입니까? 4억 8,500이 되었습니까? 그죠? 4억 8,500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7억 8천에서 2억 9,500을 빼니까 4억 8,500이 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 세금 내었어요? 안 냈어요? 아직 세금 안 냈죠. 세금 안 냈잖아. 내 돈입니까? 예? 세전 지분을 내 돈이라 씁니다. 지분. 내후주머니 복귀되었어요? 안 됐어요? 복귀됐겠죠. 세금 내기 전에 복귀됐잖아. 얼마? 4억 8,500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양도차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세라 씁니다. 되겠죠? 자본이득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양도차익이 존재하겠네? 그럼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빼고 나면 자, 요거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됩니다. 세후 뭐다? 지분 복귀액 되겠죠. 그래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자 2,500 정도 냈다 봅시다. 이렇게 냈다면 실제로 내후주머니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3억 투자해서 4억 6천이 되니까 순수한 것이 뭐다? 1억 6천이 더 플러스 알파 됐다 이래 되겠죠. 그럼 처분에 발생하는 것을 지분 복귀, 보유로 발생하는 것을 영업 수지 계산 순서니까 두 개 다 일단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운영수지 절차 D것이 들어갈 걸 물었죠. 자, 가능 다음에 노는 게 뭐였습니까? 공실과 영업의 소득이 있겠죠. 그죠? 자, 니은은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뺐습니까? 영업 경비를 뺐다는 뜻입니까? 순영업 소득 다음에 노는 게 뭐냐 되겠죠? 부채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는 볼 필요 없네. D것만 물었네.
그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다름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액으로 용어를 변형시켜 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부채 서비스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 이렇게 표현을 풀어놨죠.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용어가 되겠죠. 자,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순영업 소득이 얼마 주었습니까? 예? 1억 4천이 주어졌습니까? 여기 1억 4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 했죠. 자, 1억 4천인데 거기 자, 융자 월부금이 부채 서비스가 얼마다? 9천만 원 되겠죠. 9천만 원 한번 빼봤으면 여기 얼마다? 9천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9천 빼면 얼마 나왔어요? 예? 남은 게 5천 남았어요? 5천 남았네. 그러면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바로 주면 너무 쉽잖아. 그죠? 바로 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영업소득세를 안 줬죠. 안 주니까 세율을 줬잖아. 그러면 영업소득세 구해야 되겠네. 다음 구해 보겠습니다. 일로 봅니다. 순대이감이라고 봅니다. 뭐다? 순대이감. 그죠? 이렇게 했죠. 과세 대상이 되겠죠.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줬습니까? 1억 4천만 원이 주어졌고요. 대체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어지지 않았네. 그럼 없으면 빵 되겠죠. 이자 지급분이 있겠죠. 이자 지급분이 얼마 주었는가 하면 자, 여기 7천만 원이 주어졌네. 여기 마이너스 7천. 감가상각이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얼마 주었는가 하면 1,000만 원 주어졌네. 그러면 총 얼마 뺐습니까? 8천 빼면 되겠네. 그죠? 1억 4천에 8천 빼면 얼마 남았습니까? 과세 대상이 6천이 되었어요. 예, 세율 몇 프로 하기로 했습니까? 30%니까 영업소득세는 36, 18이니까 1,8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영업소득세가 나왔네. 영업 뭐다? 소득세가 1,800이 나오니까 여기를 빼주면 되겠네. 그죠? 5천에 1,800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 3,200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 3,200이 정답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되겠네. 이 문제는 원래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래 영업소득 계산 방법 밑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계산할 때와 세전 현금수로 계산할 때 여기 한번 볼래요? 예로 계산할 때 차이점은 뭡니까? 원금 상환분이 있으면 밑으로 갑니다. 이자 지급이 있으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됐죠? 그것만 틀리죠? 순영업소득은 제가 뭐보다 이자만 뺐잖아. 그죠? 여기는 원금 갚았으니까 더 해줘야 돼요. 그죠? 그 차이점밖에 뿐이죠. 그래서 세전으로 할 때는 뭡니까? 세대 원감으로 됐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뭡니까? 위에가 뭐 있어요? 어디 갔나? 위에가 원금과 이자 지급이 있잖아. 그죠? 밑에서 하니까 원금을 먼저 더 해줘야 되잖아. 소득에서. 위에서는 뭐다? 이자를 빼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읽어볼래요. 읽어보라고. 순 영업소득. 자, 여기 자 원금도 있고 뭐 됐습니까? 이자 부분도 있잖아. 요거를 상환했잖아. 그죠? 상환하면 남는 게 뭡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되었잖아.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뺐으니까 이게 원금 포함해야 되잖아. 소득에서. 여기는 이자를 앞으로 빼줘야 됩니까? 이자를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는 이자를 차감하고요. 세전할 때는 원금을 더해줘야 돼요.
이 사이에 이익이 끼어져 있어가 그래요. 원리가. 머리 아프면 한 개만 외우세요. 그죠? 하나만 외우셔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대 이감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과세 대상에서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이 바로 떨어집니다. 아래 공식 보시면 되겠네. 자,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기 세 가지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와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 있고요. 어림셈법은 성수와 수익률, 비율은 대부채 총용 5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할까 안 할까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했죠. 왜 할인 현금 수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써놨습니까? 자, 이거는 미래를 현재로 바꾸니까 할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현가, 수익성지, 내부 수익률이 있고, 현가 해소 기간법이라 했습니까? 현가 해소 기간법이 있죠. 해소 기간에 현가를 붙여놨잖아. 어떤 상태로 바꿔라 했어요?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어림셈법입니까? 어림셈법은 뭐다?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것을 어림셈법이라 쓰는데, 자, 우리 성수법을 자본 회수 기간이라 부르고, 수익률을 회계적 이익률법이라 부릅니다. 이거는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겠죠. 왜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보유로만 따졌습니다. 할인 현금은 보유와 처분 소득을 모두 고려하지만, 어림셈법은 처분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보유 소득으로만 따집니다. 뭐로 따진다? 보유 소득으로만 고려하여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셈법이라 부릅니다. 자, 우선 테마 19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매년 기출이 되므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순현가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순은 우리가 뭐에서 뭐를 빼는 방법을 말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순현가입니다. 자, 제목이 순현가로 됐죠. 제목이 순현가. 차이점 한번 봅니다. 순현가법, 순현가. 어떤 상태에서 차감을 해야 될까요? 현재 가치 상태에서 빼라, 이런 뜻입니다. 순현가는.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빼는 방법이라 적어놨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는 방법을 차감하는 방법이라 쓰기도 하고, 어떤 기출문제는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 내용과 나간 내용이 있으면 토론 내용이 커야 되겠죠. 이걸 비교하는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됩니다. 자, 그러면 순현가는요, 자, 토론 내용과 나간 내용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0 기준이 되지만, 수익성 지수는 자, 나누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로 하는 방법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 나누기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 위는 차감하는 방법이지만 이거는 나누기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익성 지수라 씁니다. 나누기는 기준이 얼마일까요? 1이 기준이 되고, 빼기는 뭐다? 0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0보다 크냐 적은냐를 물었고, 이거는 1보다 크냐 적은냐를 묻는 방법인데, 둘 다 할인을 할 때 요구 수익률을 쓴다는 것이 공통적입니까? 그래서 할인율을 쓸 때 둘 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뭐로 확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공통적 사항이 됩니다. 둘 다 그죠?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은 자 사전에 정해져 놓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뭐다? 문제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한 개만 있다. 한 사람의 하나만 주어진다. 자, 왜 요구 수익률은 한 사람의 하나만 주어질까요? 기회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볼까요? 만약에 내부 수익률법이겠죠. 자,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 내부 수익률법 또는 기대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내부 수익률법은 부동산 내에서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이 할인율을 부동산 내에서 구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물건에서 할인율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구했습니까? 자, 도른 것과 난 것을 같게 만들면 돼요? 되겠죠. 같게 만들어도 되고 순현가를 어떻게 만들어도 됩니까? 0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도 할인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법이라 씁니다. 자,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뭐를 구하여?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뭐와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의 차이점을 이제 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공제하는 차이를 말하겠죠. 그러면 도론 내용과 나간 내용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0보다 크면 투자를 선택하고 0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했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1억이란 돈을 제가 지출을 했어요. 내 돈입니다. 이건 지분 개념입니까? 투자는 무슨 개념이다? 지분 개념. 평가는 전체 개념으로 갑니다. 투자와 평가의 차이점은 지분 개념이냐 전체 개념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을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도론 돈이 있겠죠? 내 돈이 1억 투자할 때 도론 돈이 1억 2천이 돌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죠? 말을 한다면, 자, 이거를 무조건 현가 상태로 해야 했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한다? 현재로 바꾸기 위해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돌았다면 이거를 현재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겠죠? 10%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 더해 이걸 잡아넣으면 됩니다. 계산할 때. 자, 그러면 10%라고 사전에 주어져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주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현재 가치 값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을 1.2로 나누었더니 1억 900만 원이 나왔다면 지금 현가 상태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도 현가고 이것도 현가 맞습니까? 현재 가치는 확실하죠?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자, 지문이 현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가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옛날 문제는 자, 현금 유출의 현가와 장래 기대는 미래 가치를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으면 이거 지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할인 현금 서지는 무조건 할인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바꾼다? 현재와 시켜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상태는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와 시켜야 되겠죠. 자, 시켰더니 도론 내용과 나간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했더니 무엇보다 크다는 거요? 0보다 크냐 적었냐를 봅니다. 여기는 플러스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나왔습니까? 플러스 900만 원이 나오겠죠. 이익이 900만 원이 존재했겠죠. 그럼 이익이 있으면 투자를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투자를 한다고. 여기를 비교했더니
만약에 손해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손해겠죠. 지출이 더 크면 손해가 되고 유입이 크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손해니까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투자했습니까? 이익이 있을 때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순현가와 수익성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거를 차감하는 방법이냐 빼는 방법이냐, 이거를 물었고, 이거는 나누기 하는 방법인데 둘 다 요수익률을 씁니다. 만약에 순현가가 0이 나오면 수익성 1이 나옵니다. 그죠?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2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 20% 주면 이게 1억 나오겠죠? 그죠? 1억 2천을 1.2로 나누면 1억이 나오잖아. 그럼 순현가 제로 나오겠죠? 여기도 마다 나누기 해도 1이 나오거든.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1이 나오는 등식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뭐로 나눴습니까? 자, 현금 지출하는 거 됐죠? 유출을 분모로 넣고 들어온 것을 분자로 넣었어요. 그러면 계산했더니, 자, 현가 상태로 했더니 1억 900 똑같이 나오겠죠? 같이 요수익률을 썼잖아.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1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보다 크냐 적었냐를 묻겠죠. 이건 계산하니까 1.09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9니까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것이고 1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하는 방법을 수익성 지수라 씁니다. 둘 다 요수익률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수익성 지수,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나눈 값이 되겠죠.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부수익률법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수익률은 아까 같게 만든다 했죠? 이것과 이거를 같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출이 현재 얼마다? 1억 되겠죠? 자, 들어온 것이 뭐다? 1억 2천이 돌았어요. 자, 이거는 미래니까 R은 알 수 있어 없어요? 구해라 했죠? 1년 후에 되면 구하면 돼. 이 R을 내부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과 1억 2천이 같아지려면 이 2천만 원을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2천만 원을 디스카운트 하는 게 뭐다? 내부수익률이 얼마요? 20%를 여기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씁니다. 또는 이거 넘어가면 순익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수익성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씁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수익률을 구하여 요구수익률과 비교를 합니다. 그죠? 내부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가 이보다 적으면 투자 기각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다른 말로 순현가 0으로 또는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씁니다. 이렇게 부동산 자체에서 내부수익률을 구하여 이걸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다. 적으면 하지 않는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4번 봅니다. 순현가와 내부수익률 비교했습니까? 순현가표는 요구수익률 할인율을 사용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투자 판단 충고는 내부수익률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씁니다.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냈습니까? 자, 회계적 이익률법. 자, 회계적 이익률은 뭐를 말한다? 수익률법을 회계적 이익률이라 씁니다. 자, 연평균 순수익이 됐죠? 그죠? 자,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었죠? 이건 수익률법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맞고요. 2번.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출의 현재가 같게 아까 만들었죠? 그건 맞는 말이고. 3번. 순현가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자체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죠? 네 번째, 이론적으로 순현가법이 가가 0보다 적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5번에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에 들렸죠? 할인, 현금, 소지 분석 자체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다 고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오른편에 순현가와 내부 승률을 비교해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순현가는 할인율을 뭐로 쓴다? 요구 승률을 씁니다. 그죠? 요 승률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부 승률은 내부 승률을 할인율로 쓰기 때문에, 그죠? 내부 승률은 사전에 요 승률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순현가는 항상 부의 극대화가 가능한데, 그죠? 내부는 항상 달성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자, 순현가는 합의 원칙을 쓸 수도 있습니까? 내부는 합의 원칙을 쓰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물건을 한 여러 개 한번 사 보겠습니다. 그죠? 자, 아파트를 제가 살 수도 있고 상가 살 수 있습니까? 상가 살 수 있겠죠. 토지를 샀다 봅시다. 자, 물건을 몇 개 샀습니까? 3가지 종류를 샀어요. 그죠? 상가를 살 때 제가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은 마이너스 뜻입니다. 그럼 투자했었죠? 내 돈 지분이에요. 지분을 지출했는데 아파트는 내 돈 2억을 지출했어요. 그죠? 자, 2억을 지출해서 나중에 이거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들어온 게 3억이 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3억이 들어오고요. 상가는 3억을 내 돈을 지출하였는데 들어올 때 5억이 돈이 돌았어요. 돌았습니까? 자, 토지는 1억을 제가 지출을 하였는데, 그죠? 2억에 팔았어요. 있습니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겠죠? 10%라고 정해져 있다 봅시다. 그죠? 자, 조건은 올해는 지출하고 내년은 들어온 것만 다 팔았다 가정합시다. 1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합치해도 된다는 겁니다. 뭐 한다? 합쳐도 됩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6억이 나왔어요. 지출 얼마다? 6억.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요. 다 들어오니까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10억이 되었습니까? 들어온 게 10억 되잖아. 되겠죠? 이거를 현재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미래에 돌았으니까 1년 후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뭐다? 요구수익률 10% 이렇게 대입하여 계산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출된 부분과 10억을 1.1로 나누었으면 이게 값이 나오겠죠. 뭐 8억 한 9천 이렇게 나왔다면 플러스가 크냐 마이너스 크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온 게 크겠죠. 그 플러스 되면 이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순현가는 합의 원칙을 써도 됩니다. 합쳐서 계산해도 관계없어요. 했을 때 이게 지출보다 유입이 크냐 적었냐만 따져보니까 0보다 크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 투자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부 승률은 합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합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해야 돼요. 얘와 얘를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럼 몇 프로 나왔습니까? 예? 50% 나왔죠? 여기는 내부 승률이 50% 나왔잖아. 내부 승률이 뭐다? 50% 나왔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거는 50%. 요거는 또 되겠죠? 3억하고 5억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요? 나왔다 칩시다. 이것도 다르겠죠? 이건 100% 나왔네. 이건 뭐다? 내부 승률 더블이니까 100% 나왔네. 되겠죠? 그죠? 이건 얼마 정도 나왔나? 60% 정도 나왔나? 예? 계산기 두드려봐야 머리 아프다 나도. 그죠? 자, 그럼 내부 승률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거 복수 내부 승률이 중요하면 어떠한 내부 승률을 쓸지 알 수 있었어요? 없죠. 이때는 투자 판단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합의 원칙을 못 쓴다고요. 내부 승률은. 자, 이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는 합의 원칙 적용한다. 근데 내부 승률은 합의 원칙 적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판단은 순현가는 언제나 가능한데 내부 승률은 복수나 헛수일 때는 투자 판단 불가능하겠죠.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독립적 투자니 뭔가 하면 하나의 종류만 투자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투자한 것을 독립이라 씁니다. 이때는 동일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순형가를 하든 내보승률을 하든 수익성질은 똑같은 결과치가 나온다 이런 뜻이고, 근데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서로 다른 물건에 투자하겠죠? 그건 상호 배타적이다. 뭐 상가도 사고 아파트 사면 서로 다르잖아. A는 상가 사고 B는 아파트 살 수 있잖아. 이럴 때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동일 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때는 자, 내부 승률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선현가로 다시 투자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월하다 썼고요. 자, 문제 2번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투자 사업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모두 사학기 1년이라 할 금년은 지출만 하였죠. 내년은 유인만 되었다. 할인율이 5% 주어졌습니까? 할인율이 5% 주었습니다. 그럼 계산 안 해보겠습니다. 할인율 5% 되겠죠. 그럼 계산 안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지출 얼마 했어요? A는 네? 300 지출했죠. A는 300 지출했어.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도롱기 얼마요? 630이 돌았어요. 630 돌았습니까? 근데 이거 미래에 돌았습니까? 할인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 할인합니까? 5% 할인했죠? 0.05 이렇게 하면 돼요. 630 나누기 1.05 두 들이시면, 자, 이거 두 들이다 칩시다. 그러면 600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하면 순년가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300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비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요는 순년가가 플러스 나왔습니다. 플러스 300이 나왔고요. 자, 비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비부동산은 뭡니까? 지출 얼마입니까? 100만원 지출했네. 1년 후에 얼마 돌았다 했습니까? 자, 315 돌았네. 얼마다? 315는 이 할인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05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되겠죠? 1.05 되죠. 전자기 근데 죽 두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300 돌았다고 약 3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순년가는 얼마다? 플러스 200이 돌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C 부동산은 한 지출이 100만원 했죠? 도롱기 얼마 돌았다 됐습니까? 420이 돌았죠. 기회차 문제 놓으면 떨어지게 숫자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1 플러스 할인율 1.05 되겠죠? 하면 이게 400 떨어질 겁니다. 계산하면. 그럼 얼마 나옵니까? 400에서 100을 뺐 순년가보다 플러스 300이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D 부동산 한번 계산해 봅니다. D 부동산. 지출 100만원 됩니까? 100만원을 지출은 도롱기 얼마 돌았죠? 262.5. 262.5 되겠죠. 할인율 5%니까 1.05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죠? 나누면 이게 250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니까요, 순년가는 150이 났습니다. 수익성 지수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성 나누기 하면 돼요? 나눠 보겠습니다. 수익성 지수 되겠죠. 지수는 제가 나누기 하는 방법이죠. 지금 지출이 얼마요? 300. 도롱기 600이 되니까 수익성은 얼마다? 2가 되었고, 얘는 지출이 100이고 도롱기 300이니까 얼마다? 3이 되었고, 얘는 뭐겠어? 지출이 100이고 도롱기 400이 되니까 이건 4배가 되었죠. 자,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100이고 도롱기 250이 되니까 2.5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연습하기 딱 좋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A와 C는 순년가 같습니까? 네? A와 C는 순년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1번은 맞는 말이네. 자, 2번 순년가 가장 적은 4번 T 맞습니까? 150만. 자, C의 수익성 지수는 4 맞아요? 4 맞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수익성 지수 큰 순서를 물었습니다. 제일 큰 놈이 이거 맞습니까? 두 번째가 누구예요? B. 세 번째가 T. 네 번째가 A입니다.
순서를 물었어요. 그러면 수익 큰 순서는 C, B, D, A입니다. 바뀌었네. 이거 틀렸네. 그죠? 자, 이번에 총 투자비 300만 원일 때, 총 투자비가 얼마다? 300만 원일 때. 되겠죠? A만 투자하는 것보다 B, C, D를 한 개 투자하기 나요? 얘는 300을 자기 돈 다 투자했잖아. 이 B, C, D 나누어 투자하는 게 수익성이 더 큽니까? 더 크죠. 그래서 300만일 때 A만 수익하는 투자안보다, 그죠? B, C, D를 함께 수익하는 투자안이 타당성이 더 높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어림셈법은 통밥으로 계산한다 했죠. 맞다? 통밥으로 계산하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어림셈법은 암기를 하실 때, 아까 소득의 종류가 있었습니까? 읽어볼래요? 소득의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있었어요. 자, 총소득이 있었습니까? 네, 총소득. 총소득 있죠. 총소득. 총소득입니다. 공부할 때 묶어서 공부합니다. 순영업소득 되겠죠?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세금 내기 전 현금 소지가 있어요. 현금 소지가 있고, 세후 현금 소지가 있고. 여기는 출제위원이 물을 때 개인이 암기를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번지수를 봤을 때 부채 위에 있는 용어와 부채 아래에 있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나를 묻습니다. 문제를 물 때. 그럼 여기 이제 부채 부분이 여기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부채 있죠? 부채 서비스 여기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가 원금 이자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는 왜 발생했습니까? 저당 투자액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죠? 은행에 돈 빌렸으면 이거 봐요. 돈 안 빌리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숫자를 좀 계산하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전체 투자한 금액이겠죠? 통 투자한 금액이 있겠죠. 총 투자한 액수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죠? 자, 은행 돈을 제가 5억을 이용했다면 내 돈은 얼마입니까? 5억이 되겠죠. 이 지분 투자액은 5억이란 지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5억이란 지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성수라는 말은 배수라는 말이에요. 자, 배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소득이 분모 있고 투자액이 분자로 가시면 성수 공식 다 끝났거든요. 끝났죠? 자, 조소득 성수는 조소득이란 총투자의 배수다. 자, 만약에 조소득이 1억이라면 몇 배가 돼요? 성수가 10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제목이 조소득 성수가 나오면 조소득이 분모로 가고 총투자액이 분자로 가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암기하는 거고, 문제에서 조소득이라는 말이 있으면 성수가 나오면 조소득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조소득은 뭐다? 부채 위에 있으니까 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밑에 게 막 등장한다고. 이걸 찾는 문제예요. 그죠? 순영업 소득도 자, 부채 위에 있는 겁니까? 밑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겠죠. 그러면 제목이 물을 때 순영업 소득은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 소득 같은 지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문제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순소득 성수랑 하면 순소득 성수라면 순영업 소득이 나와야 돼요. 제목과 같은 소득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순영업 소득은 부채 위에 있으니까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 이걸 암기하시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원리를 봐두라고요. 자, 만약에 세전현금수지 성수 같은 뭐다? 세전현금수로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지문상에. 그러면 세전은 부채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지분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공식상에. 세후현금수지 성수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문이 세부현금 소유 성수를 지문에 물었을 거잖아. 그럼 세부현금이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부채 밑에 있으니까 지분이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성수는 공부 다 냈죠. 그러면 네 가지 종류밖에 뿐이거든. 뒤집으면 수익률이 되거든.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되면 얘가 위로를 가면 수익률이 됩니다. 얘가 분모로 되면 수익률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총자산 회전율이 되고, 얘는 뒤집으면 뭐보다 종합환원율이 돼요. 무슨 환율?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는 전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 이게 위로 가고 이게 밑으로 가면 지분 배당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분 배당률이랑 지분 수익률이 같은 거예요. 아까 지분 수익률 계산했잖아. 지렛대 효과 할 때. 그 공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분 투자액이 밑으로 가고 세전이 위로 갔잖아. 세전 계산할 때 순용에서 부채 이자 뺐잖아. 이 지문이 나왔잖아. 같은 공식이라고요. 그죠? 자, 세후 현금 소지는 뭡니까? 이것이 분자라고 이게 분모라면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외울 거 없거든요. 그럼 공식 다 외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투자로는 개념 대충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 투자와 경제만 잡아두면요 개론은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